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그리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조합 데이터표 역시나 저도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매번 단 두 조합만으로만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 따라서 화면 정중앙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조합 안 갑니다 형들. 네 조합 가가지고 한 조합 맞았는데 연승 절대 안 하고요. 단 두 조합으로 만들어낸 연승이라는 거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연승 이상 기록들이. 그리고 이제 10연승 이상 기록들이 총 7개가 있는데 이 6개가 야구 시즌에 몰려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숲TV 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제 여기 방송국에 게시글 하나 있습니다. 최상단에 여기 들어오셔서 당시에 제가 실제 올렸던 적중 게시글입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가지고 날짜 확인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댓글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투명하게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오픈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도 숲TV 생방송 놀러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바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대빵만하게 일단 띄워놨습니다. 이 아래쪽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였죠. 그러니까 오늘 메이저리그 말고 어제 메이저리그에서 제가 이게 제 메이저리그 전체 성적표였거든요. 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거의 전 구간 언더바는 전 경기 올킬이고요. 웬만하면 이게 역배 구간들이나 또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드린 이제 주력 추천 구간들 싹 다 먹었어 어제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쉬워 보인다 말씀드렸고요. 주력 몰빵 8연승과 그리고 금액 올려서 금액업 도전했고 S급 딱 두 경기 애틀랜타랑 피츠버그 들고 가서 피츠버그 역배랑 애틀랜타 2.5 마이너스까지 싹 다 갖고 오면서 그냥 올킬 박아드렸습니다. 야간 또 고배당까지 10배당 추가로도 챙겨주게 되면서 진짜 오늘 데이터 받아보신 분들은 정말 흑동사680님 먹을 수 있는 별풍선 건 다 336개 먹었다. 적중기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딴 거보다 제가 어제 생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피츠버그 요거 역배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역배가 피츠버그 역배고, 추가적으로 또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피츠버그 승 1무 오늘 가장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언더까지 권장드렸던 만큼 일단 우리 3시 경기부터 기분 좋게 출발을 했죠. 어쨌든 축하드리고 오늘 2부에 바로 주력 몰빵 9연승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광고 좀 했고요. 자, 이제 우리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형들 밑으로 내려 드릴게요. 좀 보기 불편하시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서 분석에 방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4680 형님도 형님 요거 다음 주 일요일까지 드릴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데이터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지바 롯데랑 야쿠르트 경기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바 롯데 선발 투수가 오지마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2승 4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야쿠 선발 투수가 오늘 요시무라입니다. 2승 3패 방어율은 3.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요 두 선수가 최근 어제 경기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바 롯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 교류전에서 사실 야쿠르트는 교류전의 전체적인 타자 성적들이 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타선 대 타선으로 맞붙어야 됐던 경기에서는 어쨌든 성과를 좀 내주고 있다. 제가 어제 이거 지바 롯데 경기 형들한테 오바 추천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4대5 초반부터 오바가 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야쿠르트도 쳐줘야 될 때는 쳐줄 수 있는 선수가 많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타의 포커스를 맞춘 그런 타선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오지마 같은 경우가 지바 롯데 선발투수 오지마 같은 경우가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갖고 있는 로케이션 자체는 야쿠르트한테 좋을 수 있는 로케이션입니다. 왜?
브레이킹 볼을 주구종 결정으로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타 팀들한테 나름 장타를 좀 덜 맞는 유형이긴 해요. 다만 이 선수가 이제 문제가 집중타. 그러니까 2이닝은 잘 먹어요. 보면 막 5이닝, 6이닝 막 계속 먹어주는데 실점이 많아. 그게 안 내립니다. 오지만은 웬만큼 맞아도 본인이 안 내려가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좀 고집이 있죠. 고집이 있는 선수인데, 이제 문제는 교류전입니다. 오지마가 교류전에서 정말 약해요. 얘가 지금 지난 시즌 교류전 성적도 방어율이 11점대였어. 그리고 이제 뭐 이번 교류전 같은 경우에 사실 좋은 성적이 아니기도 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오지마란 선수의 어쨌든 강점 자체는 로케이션, 그러니까 포크볼을 쓰는 로케이션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사실 구위가 엄청 좋다라거나 뭐 물론 뭐 홈 경기에서 나름 그래도 조금은 좋아지는 모습이 있긴 한데, 오히려 집중타는 홈 경기도 좀 더 맞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 오지마가 긴 이닝을 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역시나 지바롯데 12개 구단 중에 꼴찌를 달리고 있는 불펜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얘들도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한번 또 장타 힘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많은 실점은 하겠지만 공격력에서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야쿠 선발 투수 요시무라 코지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소프트뱅크 상대로 5이닝간 5실점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선수도 교류전에 정말 약합니다. 지난 시즌 교류전에서도 방어율이 6점대를 기록해줬을 정도로 안 좋았고, 특히나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 배팅을 하는 팀에게 굉장히 약합니다. 소프트뱅크, 한신, 그리고 마지막 지바롯데인데, 직전 이제 그 소프트뱅크 상대로는 이미 5이닝간 5실점을 했고, 지난 시즌에 지바롯데로도 한번 붙었던 적이 있죠. 요시무라가 그때도 4이닝간 5실점을 했습니다. 그만큼 확연하게 이런 팀 배팅을 하는 팀들은 좀 약하다. 결론적으로는 많은 득점이 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6.5점, 그러니까 7.5점을 줄 알았는데 일단 6.5점을 받은 게 살짝 의아하긴 하고요. 추가적으로 오히려 오바가 이제 역배예요. 이게 1.8 몇 배당을 받았을 거야. 그만큼 살짝은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배당이었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오늘 오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콜로라도 역배를 한번 잡아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때 다들 샘플 쪽으로 보실 때 제가 콜로 역배를 잡아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이거예요. 만약에 마운드 대 마운드라고 한다면은 홈팀이 100번 유리합니다. 근데 빠따 대 빠따라고 한다면은 저는 솔직히 배당 좋은 쪽을 고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쿠 역배 보겠습니다. 요거 최근에 제가 잡아드렸던 콜로라도랑 약간 좀 결이 비슷했던 경기, 그래서 야쿠르트 역배 그리고 프랜싱에다가 오바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승부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2부 때 야간에 오늘 주력 몰빵 구간인데 9연승 도전 구간입니다. 이 주력 몰빵이라는 거는 딱 한 조합에만 두 조합 안 나눕니다. 전 절대 딱 한 조합에만 두 배치 올려서 가는 걸 우리가 주력 몰빵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8연승 구간입니다. 현재 지금 이따 2부 때 할 거니까 혹시라도 참여 원하시면은 주간부터 참여하시면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폴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오늘도 단폴은 아니에요. 네. 자, 어쨌든 니오넴이랑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니오넴 선발 투수가 호소노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2.6점대의 호소노 하루키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오늘 토코다 히로키입니다. 6승 4패, 방어율은 1.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기는 하나밖에 볼 게 없습니다. 니오넴 선발 투수한테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선수가 직전 한신 상대로 4이닝간 4실점했던 투수였거든요. 제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은 호소노가 어쨌든 얘도 시즌 중간중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였고 2군에서도 나름 좀 몸이 갖춰졌기 때문에 빠르게 콜업을 시켜가지고 이제 선발로서 한 자리를 뛰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니오넴이 그렇게 선발들이 많은 선발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내보내는 이유가 분명 이 구위값이라는 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직전 경기 때도 이 한신한테 터질 거라고 형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교류전, 그러니까 좀 특수성이 있는 이런 경기에서는 보통 루키 투수들, 이런 꼬맹이들이 잘 못 던집니다. 그때 당시에도 얘가 홈 경기였을 거예요. 니오넴이 홈 경기고 한신이 원정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이제 긴장을 많이 했거나 또는 이런 큰 경기에서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필을 맞붙게 될 히로시마의 토코다 히로키라는 선수는, 이 형님은 진짜 그냥 히로시마의 레전드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히로시마에 남아있으면 영구 결변할 거예요. 그만큼
토쿠다 히로키는 뭐 명실상부한 그냥 일본 리그의 에이스 투수입니다. 베테랑이고 경험치도 그만큼 어마어마한데 이런 큰 경기 교류전에서 정말 잘 던집니다. 뭔가 막 압도적인 막 0점대 방어율, 1점대 방어율은 아닌데 그래도 2.05점이면은 굉장히 극초반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형님 지금 피칭 내역이 미쳤죠. 최근 6경기만 놓고 봤을 때 2경기가 완봉승입니다. 최근에만 놓고 봤을 때도 이미 완투승이 2번인가 있었죠. 직전 경기도 완투승했죠. 세이브 상대로 9이닝간 2실점.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쿠다 히로키란 형님이 오늘 경기도 못 던질 거라고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니오넴은 포신 페스트볼에 대한 강점을 띠고 있는 타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로시마의 어떤 뭐랄까요 그 마운드의 전력들만 좀 고려해 보았을 때도 니오넴이 많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긴 하거든요. 오늘 만약에 히로시마가 진다라고 한다면 빠따 때문에 지는 걸 겁니다. 히로시마가 어쨌든 홈 경기에서는 OPS가 훌륭하지만 원정 경기 OPS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만 교류전 OPS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우르크가 상위권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쿠다 히로키 형님이 절대 많은 실점을 할 경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점을 하더라도 어제 경기 때 그 모리시타 마사토가 9이닝을 완투인가요 어제? 완투죠. 완투해버렸기 때문에 불펜도 지금 빵빵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펜이 좋은 팀이 불펜이 더 빵빵하단 말이지. 결론적으로는 오늘 히로시마가 마운드에서 니오넴에게 밀릴 가능성은 거의 뭐 1% 안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이제 빠따죠. 오늘 배당받은 꼬라지 보면은 1.6 얼마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전력차만 놓고 보면 히로시마가 한 1.4 받아야 됩니다. 근데 1.6이라는 거는 그만큼 좀 속을 많이 썩이겠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또 고맙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저는 요거 히로시마 역배 쪽 한번 역배가 아니라 히로시마 일반승 쪽 한번 컨택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어쨌든 이제 이게 니오넴 홈 구장에서 열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히로시마도 승리하는 방법은 아마 오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니오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히로시마를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저는 오바가 낫다. 다만 권장드린 오바는 아니고. 그리고 이 경기가 아마 니오넴이 지더라도 2점 차 안쪽으로는 반드시 떨어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오넴도 불펜 사이즈가 나쁜 팀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오넴 불펜에 대해서 그 의견들이 좀 갈리더라고. 니오넴 불펜이 별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좋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니오넴 불펜은 훌륭합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워낙 선발들이 많은 이닝을 먹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오넴 불펜들은 짧게만 그냥 잡아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뭐 신조 감독의 어떤 교체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어쨌든 히로시마 승, 니오넴 프랜승 둘 다 괜찮고요. 마지막은 오바봅니다. 자, 다음은 라쿠텐과 한신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오늘 이목이 제가 볼 때 여기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오늘 승부를 만약에 보시는 분도 아마 한신을 컨택을 많이 하실 거고 전체적으로 일본 야구를 꽤나 좀 본다. 나 일본 야구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마 한신을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한신이 교류전에서 4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굉장히 낯선 수치입니다. 이게 한신이란 팀 그리고 소프트뱅크란 팀 최근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요미우리란 팀 요렇게 세 팀은 그야말로 교류전의 강자거든요. 정말 강한 이제 팀이라는 건데 이런 팀이 지금 교류전에서 아무리 원정 연전이지만 4연패라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수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끊길 겁니다. 끊길 건데 그게 이제 오늘 끊기냐 내일 끊기냐는 거예요. 어쨌든 한신이 원정 경기에서 스윕을 연속 2번 당한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기록입니다. 이번 시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만큼 기록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오늘 아니면 내일 끊길 건데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마 라쿠텐 1선발 애들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어쨌든 오늘 라쿠텐 선발 투수가 코자 타츠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4.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제가 이번 시즌 초반부터 코자 타츠키는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선수였죠. 그리고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오타케 쿄타로입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라쿠텐 선발 투수 코자 타츠키 같은 경우에는 루키 투수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시즌 코자 타츠키의 구위값이 굉장히 초반에 좋았기 때문에 얘 신인왕으로 한번 지켜볼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구위값은 괜찮아요. 괜찮지만 로케이션이 굉장히 별로입니다. 굉장히 단조롭고 그리고 슬라이더에 대한 좀 약점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타가 좀 커요.
그리고 이제 라쿠텐 홈 경기는 홈 구장은 아무래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홈 경기를 더 못 던집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3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거의 5점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홈에서 약하고요. 피해 안타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장타에 대한 문제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편이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라쿠텐 불펜이 이번 교류전 들어가기 전에는 좀 극상권이었습니다. 얘 3위였나 4위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보면 좀 많이 떨어졌죠. 불펜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라쿠텐 불펜이 사실 형들 좋은 편이 아니긴 하거든요. 얘들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마운드의 불안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코자 다츠키가 지난 시즌에 그 이제 교류전을 한번 했을 때도 얘가 방어율이 4점대였나 5점대였나 아무튼 굉장히 못 던졌던 걸로 기억이 나요. 루키 투수다 보니까 이 교류전에 좀 약하다라는 건데 복합적으로 오늘 경기 잘 던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신이 빠르게 또 연패를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한신 쪽으로 쏠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일단 한신 선발 투수 오타케 쿄타로 같은 경우에는 요 형님도 이제 교류전이 강하진 않아요. 제 기억에 이 형님 교류전 잘 던졌던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시즌 성적으로만 놓고 봐도 지난 시즌에 이 형님 그 교류전 성적이 방어율이 3점대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내 야구로 따지면은 3점대 잘 던지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본 야구의 3점대는 그렇게 잘 던지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다만 이 형님이 통산적으로 어쨌든 여기서 짬바가 좀 있으니까 통산적으로 라쿠텐 상대로 정말 강했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교류전에서 라쿠텐 상대로도 7이닝가 무실점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마운드 사이즈 자체가 한신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 한신 쪽으로 어쨌든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요거 한신 승에다가 마행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신이 이긴다라고 한다면 시원하게 한번 이겨주지 않을까. 그래서 한신 마행승의 오버까지 한마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한마음 한뜻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우리 꼴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렵다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신규 패키지도 많이 들어오시네. 또 팬클럽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빠르게 데이터 보내드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형들 그거 알지? 일본 야구 형들아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물론 저는 오늘 그래도 한신을 보긴 합니다만 그 일본 야구에서요 1.5배당으로 딱 떨어지는 배당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52, 1.54 이런 게 아니라 1.50 딱 떨어지는 배당. 이게 정말 속을 많이 썩이는 그 기준점이긴 합니다. 보통 홈 경기에서 1.5배당 받으면 거의 안 들어와요.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아마 그랬을 거야, 홈 경기. 자, 다음 세이브랑 주니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들이 생각하는 게 많을 거야 오늘. 아무래도 세이브 최근에 잘 나가고 있지, 심지어 주니치가 최근에 역배를 너무 형들한테 잘 가져다주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여기에다가 주니치 선발 투수가 또 타카시 히로토야. 그러다 보니 이거는 주니치 역배 쪽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다 오늘 경기. 요렇게 정배 쪽으로 볼 수가 있겠다, 요런 흐름일 텐데, 자 일단 봅시다. 세이브 선발 투수 오늘 요자 카이토 선수가 이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에다가 방어율 4.2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늘 타카시 히로토입니다. 이번 시즌 2승 5패 방어율 제갈량님 별풍선 600개 접증기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자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 두 선수의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주니치 선발 투수 타카시 히로토가 훨씬 더 좋은 거는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교류전 성적만 놓고 봐도 지난 시즌에 그 타카시 히로토는 교류전 성적이 방어율이 0.47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수준의 이제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고, 요자 카이토는 지난 시즌에 방어율 4점대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봅시다. 타카시 히로토는 지난 시즌에 그야말로 사와무라급 정말 최고의 피칭을 보여줬던 선수였고, 요자 카이토는 지난 시즌에 포심 구종 가치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터지고 있던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오늘 이 경기는 논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카시 히로토는 지난 시즌과 완전히 반대로 구위값이 죽어버리면서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내주고 있고, 요자 카이토 같은 경우에도 표면적인 성적에서 좀 불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얘도 이제 어쨌든 언더핸드 투수인데 구위 몰빵 투수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홈 경기에서 정말 잘 던지거든요. 이번 시즌에서도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10점대 10레벨 투수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제로입니다. 아직까지 방어율이 실점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이 요자 카이토라는 선수는 언더핸드 투수이기 때문에 포심 구종 가치를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뭐 3.2점대라는 기준점은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장타에 대한 위험성은 늘 갖고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 다만 이제 타선이 주니치 타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딱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요. 타카시로토가 물론 이름값도 훌륭하고 뭐 이제 지난 시즌 워낙 잘 던졌기 때문에 형들 입장에서도 많이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직전 경기 그 지바 롯데전에서 8이닝간 이때 얘가 3실점을 했는데 이거 우리 그때 형들 기억나십니까? 주니치 프랜슨 그리고 역배승제가 이때 가져갔던 거 주력으로. 그래서 막판에 극장 그때 9회 말에 3점 내면서 얘네 4점 냈나요? 3점 냈나요? 끝내기 뒤집기 역배승 만들었던 걸로 그때 기억나는 경기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무브먼트가 굉장히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도 사실 3실점을 했다라는 거는 이 선수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 뭐 집중타들이나 경기 운영 능력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경기를 세이브가 주니치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지금 세이브가 홈 경기 정말 잘하고 있죠, 또 이 교류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경기는 차라리 주니치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요자 카이토를 털어야 돼요. 마운드전은 절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바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 배당 상관없으신 분들은 세이브 프랜승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요거 승 1무 보도록 할게요. 언더 쪽으로 가면 당연히 1점차 승부가 날 것 같고요. 오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기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배당 상관없이 안정감 있는 거면은 세이브 프랜스. 나는 좀 고배당으로 노려보고 싶다. 승일무. 나는 이 경기를 때려 죽여도 한 개를 꼭 가져가야겠다. 오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갈량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또 600개 확인되셨고 데이터 보내드리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여튼 세이브 경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뱅크랑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우와사와 나오유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이 선수 4승 3패, 방어율은 3.2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오늘 오누키입니다. 1승 3패, 방어율 3.9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접근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요코하마 선발 투수 오누키 같은 경우에도 얘가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3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거의 5점대까지 올라가고요. 이 선수의 문제점은 던지는 로케이션이 대부분 직선 구종이야. 그리고 슬라이드의 강점도 그렇게 딱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소프트뱅크에게 뭔가 그렇게 큰 강점은 없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요코하마 선발 그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우와사와 나오유키도 얘가 이제 홈 경기에서 많이 약해요. 이제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4점대로 좀 상당히 높아지는 편이기도 하다. 물론 직전 경기랑들 잘 던지긴 했지만 근데 이게 직전 경기 지표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야쿠르트 상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9이닝 던졌고 1실점이면은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잘 던졌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요때 했던 1실점이 홈런이어서 홈런.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이번 시즌 문제점 이 피장타율 이게 문제점이라는 건데 다만 이제 세부 지표를 조금 들여다봤을 때 요코하마는 팀 타격을 하는 팀이고 늘 말씀드리는 제가 득점권에서 강하려면 기본적으로 팀 타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애틀랜타 봐봐 형들. 애틀랜타 보면 기본적으로 팀 타격이 되다 보니까 한 번의 비기닝들 다득점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형태의 타선 컬러가 요코하마 타선인데 이 우와사와 나오유키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득점권에서 좀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집중타를 좀 맞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피홈런 리스크를 좀 갖고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구종 자체가 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 이 선수가 잘 던지고 있는지를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오누키도 형들 교류전이 정말 약해요. 얘도 약간 벌벌이 투수라 가지고 원정 경기에서 좀 터진 경기들이 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오바 먼저 보고 아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야쿠랑 똑같이 어쨌든 타격전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배낭도 좋은 거 요코하마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승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오릭스랑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자, 제 아들이죠 여러분들. 제 아들이 나옵니다. 오늘 오릭스 선발 투수가 미야기 히로야입니다. 이번 시즌 3승 1패 방어율 2.2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요미 선발 투수가 오늘 포스터 그리핀입니다. 4승 0패 방어율 0.92점대. 얼마 전에
이제 오스틴 보스가 경기를 엄청 잘해주면서 최근에 이제 구종가치 1위를 탈환을 했는데 그 전까지 외국인 투수 한정입니다. 일본 야구에서 외국인 중에서 가장 평균 구종 가치가 높았던 선수 단연코 1등 그리핀이었습니다. 포스터 그리핀. 뭐 직전 경기도 우리가 이제 포스터 그리핀일 때 홈 경기 때 그때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승부로 가져갔던 걸로 기억나요. 홈 경기에서 요미가 나왔을 때 그때 라쿠텐 상대로 6이닝간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뭐 키도 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2층 높이에서 찍어놓을 어떤 직선 구종이 상당히 훌륭한 편이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또 이제 교류전도 잘 던져요. 다만 이게 알아두시면 좋은데 외국인 투수들은 그 교류전 특성을 잘 안 타긴 합니다. 그런 좀 강점은 있어요. 다만 이 선수는 뭐 교류전도 방어율 1점대로 상당히 좋은 편이다. 다만 이제 얘가 문제가 오릭스한테 좀 약합니다. 이유가 로케이션들이 대부분 직선 구종 아니면은 그러니까 직선으로 쭉 날아가다가 아래로 똑 떨어지는 볼 요런 볼들밖에 못 던지기 때문에 오릭스 약점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 빠른 볼 던지면 얘네 못 칩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볼도 이런 스플리터 말고 약간 커브 형태로 좀 떨어져야지 오릭스에 좀 약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얘는 수직 이제 상악 커맨드를 좀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릭스란 장타팀에게 좀 약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오릭스 상대로 교류전에서 한번 맞붙었고 5이닝은 3실점이었는데 장타가 좀 있었죠. 그런 좀 위험도를 그래도 갖고는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릭스 선발 투수 미야기 히로야인데 저는 요거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야기 히로야라는 선수의 강점은 제가 이제 일본 야구 최근에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극적인 로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볼을 잘 안 던집니다. 굉장히 이제 스트라이크 존 안쪽에서 이제 볼 배합들이 다 좀 이루어지고요. 보면은 뭐 직선 구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막 엄청 핀포인트 제구가 아니라 냅다 그냥 정중앙에 던져버리는데 사실 이걸 못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이제 오프 스피드 그러니까 이제 구속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고 특히나 이제 미야기 히로야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 2022년도였대였나요? 재팬 시리즈 당시에 그때 얘가 이제 혜성처럼 등장했던 애인데 불펜에 뛰다가 이제 선발로 보직 전환을 했죠 그때. 근데 어제 이런 큰 경기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줘야 될 경기에서 이겨줄 수 있는 게 이런 미야기 히로야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저는 오늘 물론 그리핀도 훌륭한 투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러니까 미야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요게 형들 오릭스가 만약에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마운드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미야기도 훌륭할 거고 포스터 그리핀도 훌륭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형들한테 엊그저께였나요? 봐드렸던 요미우리랑 소프트뱅크 경기 그거 제가 아예 생무 뜰 수도 있다고 형들한테 막 말씀드렸던 그런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 1무 보도록 하겠고요. 오릭스 승에다가 언더 요거는 한 세트라고 볼게요. 오릭스 승에다가 승 1무에다가 언더 요거는 한 세트로 보고 만약에 요미우리가 역배한다라는 거는 이제 미야기 히로야의 그 적극적인 그 좀 존을 좁히는 로케이션이 요미우리의 최근에 그 한번 막 미치면 빵빵 터지는 그 타선에 공략을 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미 역배 보시는 분들은 오바를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릭스 쪽 보면서 언더 볼게요. 그리고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승 1무 한번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나머지 경기들 여러분들 일단 유튜브 업로드를 빨리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일단 라인들 승패 핸디 언더어버만 6경기 일단 쭉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숲TV 형님들은 하나하나 풀어서 마무리해드리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J리그 좋아 보이는 거 2경기 갖고 왔고요. 가시마랑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홈 가시마에다가 원정 히로시마인데 홈 가시마가 역배를 받았다. 최근에 가시마가 이제 라인업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보면 역배를 좀 잘 받는 편이긴 한데 저는 원정 히로시마라고 한다면은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마 역배에다가 프랜승 잡고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고 요코하마랑 가와사키는 오늘 경기 중에서 그래도 무승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이게 만약에 가와사키가 홈이고 요코하마가 원정이었으면은 뭐 가와사키 승이나 햄무 뭐 아니면 언더쯤 봤을 텐데 요코하마가 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말 경기에서 요코하마 홈은 어쨌든 득점 생산력이 좋은 또 팀이라서 가와사키가 기본적으로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1대2로 패배 아니면 뭐 2대2 무승부 요런 것도 좀 보여서 이거 저는 공통적으로 오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NC랑 기아 경기인데 저는 이거 오늘 기아가 지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 HSS 5만 어쨌든 최근에 2111님 별풍선 399개 이 적중 구합. 양현종 오늘 기아 선발 투수 양현종인데 이 안경 선배 때문에 당한 안경제비라고 하면 너무 비하 발언이니까 안경 선배 때문에 아마 말아먹으신 분들이 한 트럭은 되실 거야. 근데 양현종 선수 여러분들 특이점이 있는 게 원정 경기를 정말 잘 던집니다. 얘가 지금 이번 시즌 방어율이 5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7점인가 8점이야.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런 베테랑 투수들은 보통 원정 경기에서 제구로 조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이닝은 더 적어지지만 짠내나게 굉장히 좀 라인을 잘 틀어막아요. 그리고 NC 타선의 컬러가 제구 흔들리는 투수한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성이 훌륭하다. 신영우가 얘가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10점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얘 그 뭐지? POP에서도 홈 경기에서 1이 넘어가요. 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피안타는 잘 안 맞는데 맞았다면 넘어가. 그러니까 볼에 메가리가 없다 보니까 장타에 취약한데 기아처럼 이렇게 힘 좋은 타선이 많은 이런 타선이라고 한다면 저는 상성까지 훌륭하다. 저는 기아가 배당 진짜 잘 받았다 생각해요. 이거는 기마오비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이랑 KT 경기는 요거는 뭐 후라도랑 쿠에바스나 둘 다 제가 볼 때 잘 던질 것 같습니다. 뭐 쿠에바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위값이 떨어지는 외국인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언더 볼게요. 오히려 쿠어스필드가 아니지. 한국의 쿠어스필드인 삼성 라이온즈 파크이기 때문에 외국인끼리 붙는데 8.5를 좀 잘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오바가 정배야. 저는 이거 언더 하나만 좀 보고 굳이 꼽자면 KT 프랜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세계랑 롯데인데 이거 이제 김광현이랑 간보아인데요. 김광현이 홈 경기에 정말 약하거든요. 간보아도 원정 경기가 좀 더 약하거든요. 그리고 양쪽 다 최근에 보면 뭐 불펜도 사실 뭐 제정상이 아니고 오바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산이랑 키움인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키움 선발 투수가 오늘 알칸타라 뭐 우리나라 지금 와가지고 바로 적응해가지고 2승 0패 방울 0.6점대 너무 잘 던져주고 있긴 한데 사실 키움을 볼 거면 딱 답이 정해졌잖아. 언더를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두산이 빠따에서 식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형들 혼자서 5점 6점을 최승용 선수랑들 만들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키움이 이긴다라고 한다면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저는 정백 키움은 여러분들 때려주기도 안 갑니다. 난 이게 좀 섭섭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무리 알칸타라라고 해도 뭐 홈 로젠보고도 역배를 받는 판국에서 원정 경기 키움이 알칸타라 냈다고 정배를 받는다? 심지어 두산 선발 투수는 최승용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얘가 세부 지표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지표만 놓고 봤을 때 3승 4패 방울 4점대라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얘가 구위값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승용 선수를 개인적으로 홈 경기 선발 등판일에 좋아합니다.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솔직히 두산 프랜승은 안 부러질 것 같아요. 저는 요거 두산 프랜승 좀 권장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언더 마지막으로 좀 도전해보실 분들은 두산 역배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깔끔하게 오늘 총 12경기 주간 경기 프리뷰들을 끝 맞춰드렸고요. 일단은 유튜브 영상 먼저 좀 올려드린 다음에 숲TV 형님들 전체표 띄워드리고 다 못다 해드린 국내 야구랑 일본 축구 프리뷰 마저 해드리고 그리고 또 1순위 경기형들도 좋아 보이는 거 공개해드릴 테니까 1순위도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오늘 미국 축구 정보 또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